안녕하세요. 정보예배하고 아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습니다. 매우 보편적인 질문인데 제가 다른 선생님 말고 다른 제외 유튜버 영상을 보거나 다른 상담소와 상담을 해본 결과 선생님과 사뭇 다른 견해가 있더라,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정보가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어떤 과학적 견해를 듣고 싶다,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를 듣고 싶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폭풍이 오는 남자친구의 특징, 후폭풍이 오는 여자친구의 특징, 그리고 재회가 잘 되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뭐 이러한 매우 현실적이지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맞추려고 하는 어떤 의지이겠죠. 그런 간단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폭풍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명제, 이 정의를 먼저 내려보죠. 후폭풍이라는 말은 제가 사실 이 영상 작업을 시작하면서 저도 저의 내담자들이나 댓글을 보고 후폭풍이 무슨 말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쪽 좀 약합니다. 어떤 세속적인 단어들. 후폭풍이라는 것은 저의 어떤 노컨택 이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즉, 나의 X의 안도의 스테이지가 무너지고 그들이 어떤 불안, 슬픔, 분노, 억울함, 이러한 갈등의 감정을 겪는 그러한 어떤 두 번째 시기, 이게 어떤 후폭풍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즉, 이별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다가 그 안도의 스테이지를 무너지면서 본인이 이별에 대해서 다시 부정적인, 회의적인 측면에서 다시 바라보는 그러한 기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걸 후폭풍이라고 하는데, 다른 제외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후폭풍이 오는 남자,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후폭풍은 누구나 옵니다. 여러분한테 이별을 고한 사람들도 후폭풍은 오게 돼 있습니다. 후폭풍이라는 말도 참 재밌는데, 즉 제가 얘기하는 안도의 스테이지가 있고 이 안도의 스테이지가 무너지는 시기, 이러한 기점은 모든 X한테 발현이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여러분이 노컨택을 진실하게 잘 했냐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접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노컨택을 진실하게 잘 하면 대개는 후폭풍이 반드시 옵니다. 즉, 안도의 스테이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스테이지가 무너지고 여러분과의 이별에 대해서 후회하는 기점은 발생하는데, 이게 재회가 되냐 안 되냐는 각 개개인의 사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편화시키고 명제화시키고 객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제나 얘기하죠. 모든 이별은 독특한 것이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안도의 스테이지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 궁금증의 시기, 호기심의 시기, 재회 과정, 이 과정을 겪는 것은 보편적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재회가 되냐 안 되냐는 각 이별의 사연, 그들만의 어떤 연애의 특정한 다이나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별은 평범한 이별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별은 굉장히 격정적인 드라마틱한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을 부르거나 법적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혼이나 이별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서 상당히 많은 분노의 감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만들어내고 상대의 부모를 욕하거나 그 주위의 많은 지인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정신병이 있거나 수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인볼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점들 우리가 봐야지, 단순하게 이런 사람은 후폭풍이 온다, 이런 사람은 후폭풍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는 제외 유튜버 좀 걸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후폭풍은 옵니다. 그래서 저와 상담하신 분들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잘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재회는 바라지 않지만 나를 버린 남자친구, 되게 여자분들이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나를 버린 X가 좀 후회했으면 좋겠다, 이 이별을 후회했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어느 정도 명확성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별이 그렇게 심하게 나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순수하게 여러분과의 연애 관계에서 충실하고 진실한 면을 보여줬다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의 이별을 후회하게 됩니다. 즉, 노 컨택을 잘 했을 상황에 이러한 기조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별은 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별의 다이나믹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수했고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랬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X는 이별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폭풍이라는 것은 거의 전반적으로 대개는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구독자가 10만이 넘는데 재회가 잘 되는 남자친구의 특징, 재회가 잘 되는 X의 특징이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애정결핍 이슈가 있는 남친, 여친이라면 재회가 잘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여기 정말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애정결핍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나의 어떤 결핍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못 잊고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매우 단순 무제한 어떤 이론이라고 봅니다. 일단 애정결핍 이슈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 애정결핍 이슈가 있는 분들이라면 모든 연애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도 있고 논문도 있습니다. 애정결핍 이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애정결핍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사회적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이나믹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양 있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성숙한 분이시라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안정적인 사랑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여러분이 청소년기 시대, 청소년 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학대를 받았거나 어떤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 애정결핍 이슈가 상당히 깊게 사무치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픈 역사가 있는 애정결핍 이슈가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모든 연애에 심각한 어떤 결핍이나 어떤 그 연애에 어떤 굉장한 파노라마를 겪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개 리바운드를 잘 만들어내고 단기 연애의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정결핍 이슈가 있는 X라면 재회가 잘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애정결핍 이슈가 있는 X라면 재회가 오히려 더 안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저의 어떤 구독자나 저와 내담하신 분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굉장히 제가 보편적으로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해당 영상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자료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한테 과학적인 증거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신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에서 이 재회 상담을 하신 분들은 석사, 박사학위가 있는 소위 말하는 라이센스를 받은 테라피스트들입니다. 라이센스가 있다, 즉 허가가 있다는 얘기죠.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이 치료사라는 직업이죠. 그래서 심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재회 상담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죠.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죠. 하지만 저는 어떤 공인식력을 가진 분들과 많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stay with me 하시고 노 컨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노 컨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X한테 연락이 오거나 어떠한 반응이 보이면 그때는 또 그 다음에 어떤 단계적인 마이크로한 미세한 조언이나 코칭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